맞아요. 오늘 얻고 아닙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 현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2B에서 프로듀싱과 또 보컬을 맡고 있는 임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정말 궤도님을 너무 좋아하고 팬이라서 와. 사실 이번 앨범 뭐 프로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했을 때 제가 그냥 제일 먼저 얘기한 곳이 여기예요. 와. 그래서 그 영광입니다. 앨범 발매 전부터 한참 전부터 와. 이 자리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고. 이게 잘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저를 다 좋아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저는 근데 딱 아까 전에 오는데 선물을 이거를 딱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를 보이세요? 앨범이에요. 새로 앨범. 우리 현식님이 이렇게 궤도님 정말 팬입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부럽죠? 근데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로. 아닙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곡도 쓰시고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못하는 게 과연 뭘까 이런 네. 생각이 드시는 분인데. 네. 제가 근데 뭔가 어렸을 때 음악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과학,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얘기를 해봤거든요. 진짜 근데 과학곡을 쓰셨고 과학곡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모르는 내용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전 충격인 거야. 공연에서 양자 얽힘을 설명하셨어요? 네, 진짜? 제 곡 중에 양자 얽힘을 주제로 쓴 곡이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써도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공연 때 언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공연 때 또 양자 얽힘은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뭐 사전적인 뭐 지식 정도만 이렇게 전달을 했고,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오늘 좀 더 알고 싶어서 온 거라서요. 네. 고맙습니다. 팬분들도 제가 과학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길 또 원했던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밌을 겁니다 오늘. 2019년에 발매된 랑데뷰라는 앨범에 네. Dear Love라는 곡입니다. 랑데뷰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랑데뷰가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랑데부는 이제 뭐 우주적 용어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도킹을 하기 위해서 그 궤도를 맞추는 거죠. 그 궤도를 돌다가 이제 도킹을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프랑스어로는 예. 이제 만남이라는 뜻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제가 1집 제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1집으로서의 만남의 의미도 넣었고, 이제 우주가 주제니까 궤도를 돈다, 이제 만난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또 곡 안에 도킹이라는 곡도 있고. 네, 도킹도 있고. 예. 랑데뷰가 이제 우주 비행체 간의 만남을 네네. 주로 의미를 하는데, 랑데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도킹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지금 그 사전적인 설명을 준비해 온 걸 지금 혼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랑데뷰와 도킹은 우주 비행체에 있어서 만남과 연결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랑데뷰와 도킹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둘이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주 정거장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주 정거장. 네. 국제 우주 정거장이 ISS. 지금 ISS.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 어떻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여러 개를 이렇게 가서 도킹을 한 건가요? 여러 연결. 정확합니다. 왜냐면 우주 정거장이 사실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쵸. 예, 근데 이 거대한 걸 한 번에 쏘아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을 여러 개의 모듈을 지구 궤도에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에서 랑데뷰를 한 다음에 서로 도킹을 해서 구축된 우주 건축물이 바로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제가 이거 사실은 모를 것 같으면 제가 못 물어볼 것 같은데 네네. 왠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심우주 여행에도 굉장히 필요해요. 네. 이 국제 우주정거장이 필요하지만 지구와 달 사이를 왕복할 때 달에 도착하면은 우주 비행체가 이제 달에 전부 착륙을 해버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래서 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돌고 있다가 이제 소형 착륙선만 달에 내렸다가 다시 우주 비행체로 돌아와서 귀환하는 게 연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달 탐사 프로젝트도 이렇게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였죠? 아폴로 11. 야,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형 착륙선이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 요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랑데뷰와 도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랑데부와 지금도 도킹. 계속 하고 있는 네. 거고. 사실 이 랑데뷰의 원리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어려울까요, 랑데뷰? 일단
속도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우주에서는. 네, 엄청 빠른 속도인데 그 같은 궤도에 오르고 또 같은 속도를 맞춰야 도킹이 와, 가능한 과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슈퍼카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네, 시속 250km로 달려. 네. 그 옆에 똑같이 25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0인 그죠? 거죠. 상대 속도가 네. 0이 되는. 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엄청 어렵겠죠. 시속 네. 250km로 달리면 가다가 막 덜컹덜컹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를 똑같이 250으로 달리는 게 조금만 바를 때도 속도가 금방 줄 수도 있고 네, 엑셀을 많이 밟으면 250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속이 계속 붙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시속 250km 정도가 아니라 거의 총알 속도로 가는 거예요. 두 개의 총알이 속도를 맞춰서 달리는 겁니다. 어렵겠죠?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 총알보다 훨씬 느리네요, 자동차가. 그쵸. 랑데브의 원리를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주 비행체가 지구 궤도상에서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크게. 하나가 중력으로 인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두 가지예요. 운동 에너지. 네. 네. 운동 에너지는 우주 비행체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 우주 비행체가 지구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고 멀을수록 커지겠죠. 높이 있을수록 커지겠죠. 위치 에너지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할 때 궤도상의 우주 비행체는 지구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가까워지면 빨라집니다. 오, 네, 즉 네네.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멀면 느리게 돈다. 네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 근데 그 현재 궤도상의 우주 비행체가 뒤쪽으로 연료를 분사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앞쪽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 브레이크 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은 속도가 낮아지니까 네. 낮은 궤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궤도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랑데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 비행체가 일단 랑데뷰할 대상체에 접근을 하겠죠. 이때 동일 궤도면으로 일단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궤도상에서 만날 가능성이 너무 낮아져서 일단 동일 궤도로 간 다음에 일정 거리까지 따라가겠죠. 여기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비행을 제어하고 속도를 제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일 궤도면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일정 거리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굉장히 미세하게 제어를 하면은 초당 수 센티미터 혹은 수십 센티미터 거리를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상대 속도 네네. 0. 상대 속도가 0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속도가 멈췄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물체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상대 속도가 0이다. 예를 들어서 차 두 대가 시속 250km로 달려도 배경이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배경이 없다.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쵸. 예를 들어 우주는 배경이 없어요. 네. 그죠? 우주에서 두 물체가 상대 속도 0이다. 이거를 카메라로 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겠네요. 진짜. 네. 실제로 이 두 물체는 총알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개의 총알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랑데브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멈춘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킹으로 가는 겁니다. 도킹 가는 거리가 딱 됐으니까 이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우주 비행체가 도킹 부분을 대상체의 도킹 부분에 맞춰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암수 형태 장치가 있어요. 나가는 쪽, 받는 쪽. 네네. 약간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암수 형태 장치가 상호 연결을 하면서 끌어당기다가 도킹 부위를 이렇게 밀봉한 다음에 양쪽 기압을 맞춥니다. 아, 지금 그 뽀뽀라는 좋은 비유가 나왔죠? 네. 네, 지금 좀 야하다 이런 또 채팅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네. 야해요. 맞아요. 네. 이건 안 야하면은 이상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추가됐지만 네. 암수가 있다. 네. 랑데브는 네. 엄밀히 말하면은 아직은 도킹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어. 네. 클럽에서 네. 뭐 암수도 있잖아요. 이 네. 공간 안에 네. 암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씩 상대 가까워지- 속도를 네. 0으로 만들면서 네. 요렇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요렇게 갑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가면서 근데 문제는 가도 바로 도킹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슬슬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상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상대방과 맞춰서 약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네네. 이게 랑데브인 겁니다.
앨범명이 사실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뭐 있죠. 담은 거죠. 네, 다 맞죠. 아, 네. 앨범명을 도킹이라고 하진 않은 거는 이 뒤는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아시겠죠? 아, 근데 이렇게 앨범명이랑 이제 1번 트랙이 랑데부이고요. 아. 2번 트랙이 도킹입니다. 아, 바로 3번 네. 트랙은 그러면 3번 트랙은 블랙이라는 블랙 네, 블랙. 다음 날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네. 랑데브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다. 네. 그래서 다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암수 형태 장치를 도킹한 상태에서 밀봉하고 양쪽에 기압을 맞춥니다. 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이제 수시간, 몇 시간 정도 양쪽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해야 돼요. 오, 그런 게 네, 있군요. 기압을 맞춰야 되니까. 네네. 기압을 맞춘 다음에 이제 해치를 열면 진입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 보통 도킹 후에 좀 기다렸다가 그쵸. 여는군요. 그러니까 아. 바로 못 들어가요. 오. 이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진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서로 안 맞으면은. 네네네.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우리 만박사 급하게 도킹하다 어떻게 됩니까? 우주를 유영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랑데뷰를 네.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도킹의 성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단순히 랑데뷰와 도킹만으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인공위성인데 연료가 떨어지거나 그쵸. 고장 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정지궤도 위성이다. 네네. 얘도 계속 흘러가요. 네네. 그러면 얘를 위치를 원래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이 정지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상을 봐야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이 계속 흘러가. 네. 그러다가 저기 미국으로 가. 어. 그럼 얘는 미국 기상을 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나라 기상 위성인데 네. 우리나라 기상을 안 보고 미국 구름 사진을 찍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안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게 계속 연료를 쓴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약간 물론 작은 연료를 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료가 바닥났다. 혹은 고장났다. 그럼 이제 흘러가는 거야. 이때 랑데브와 도킹 이걸 이용해서 연료를 재공급하고 네네. 그 다음에 수리를 한다. 네. 이게 수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까? 그쵸. 진짜. 사실 랑데뷰와 도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미세한 자기 제어 기술이 필요해요. 자기 제어 기술. 네, 오. 자기 제어 기술. 상대방을 살피고 천천히 다가가서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랑데브라는 앨범, 일단 앨범의 이름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사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가사 혹시 조금 불러줄 수 있나요? Dear Love. 아. Dear love, 나와 얽힌 그대여 아프지 말아요. 나도 아프니까. 네. 와, 네. 진짜 잘 부르신다. 요 곡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어떻게 음. 양자 얽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형님? 제가 그 짐 자무시 영화 감독의 Only Lovers Left Alive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거기서 양자 얽힘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양자 얽힘 키워드가 딱 나온 거예요? 네, 나와요. 오. 원거리 유령 작용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이 영화상에서 실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대화를 했나 보네요. 네네. 그 드라큘라들이 주인공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게 있었어? 뭐 물론 우주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뭐 했지만 뭐 양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양자 얽힘. 저는 사실 이 곡이 랑데뷰라는 앨범에 있는 것부터도 굉장히 천재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랑데뷰와 도킹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양자 얽힘은 정말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네. 말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뭐 극단적인 두 가지를 하나의 앨범에 넣은 것 같은 느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줄씩. 네. 네, Dear Love, 나와 얽힌 그대여라는 표현을 네.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얽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 첫 줄에서 이미 끝났어요. 네, 요 첫 줄이 이미 끝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그대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다. 그대가 나와 뭐 어떤 연관이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뭐 이 연결이 되어 있다. 혹은 뭐 인연이 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너와 내가 얽혀 있다. 얽히다라는 표현은 사실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좀 단어 자체도 뭔가 좀 강한 느낌도 있고. 그쵸? 네. 꼬여 있는 느낌이잖아요.
보통은 그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호감이 있는 사람을 네. 대상으로 해요. 맞아요. 근데 나와 그대인데 굳이 이걸 얽혔다라고 썼다. 이거 자체가 아마 양자 얽힘을 떠올리게 하려는 복선이다 라고 저는 봤고요. 예, 왜냐면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쓸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나와 그대라는 긍정적인 대상에 부정적인 표현을 쓴 거죠. 네. 네. 약간 극단에 대한.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관측과 동시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니까요. 그게 그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본다라는 개념이 영향을 준다 결과에. 네. 그래서 관측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네.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다음 가사 보겠습니다. 다음 가사가 아프지 말아요. 나도 아프니까. 이거 어떤 의미죠? 그게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친애하는 나의 사랑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편지처럼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정보가 아프다라는 정보가 나왔을 때 나한테도 뭐 물론 다른 값이겠지만 그것도 다른 아픔이지 않을까. 처음으로 이제 저의 해석이 네. 원곡자와 동일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궤도님이 이거를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뿌듯해요. 저는. 제가 정말 더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프지 말아요. 나도 아프니까. 아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리적인 작용입니다. 네네. 그죠? 아프다라는 걸 우리가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우리의 뇌의 전기신호로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물리적인 작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프지 말아요. 너 어떤 물리적 작용을 하지 말아요. 왜냐? 나도 어떤 물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이제 풀어 말하면은 서로 연관된 물리적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가사는. 물리적 변화가 있으니까 나도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물리적 변화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Oh my love, 그곳의 하늘은 어때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뭐 정말 광활한 우주 멀리 어디 반대편일 수 있고 뭐 예. 울릉도일 수도 있고요. 네. 맞아. 어딘지 모르니까 그곳의 하늘은 어떠냐. 네. 정확해요 지금. 보세요. 그곳의 하늘은 어떠냐를 물어봅니다. 네. 이미 그곳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네. 지금 우리는 같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지금 앞에 그 상호작용이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프지 말아요. 나도 아파요. 요 말은 가까이 있을 때 하는 거면은 네. 그냥 고전역학적인 아파요. 나도 아프다. 요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문장, 다음 가사에서 그곳의 하늘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우리는 지금 눈앞에 서로를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맞아요. 겁니다. 네,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지금 같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 다음 가사에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혹시 그대도 저 달을 바라보며 나를 그리워하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구에는 달이 있고 뭐 지구가 아니고 뭐 다른 행성에도 뭐 달처럼 돌잖아요. 그래서 나는 달을 보고 있다. 난 지구에 있다.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네. 혹시 너도 지구에 이 지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달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 너도 달이라고 부르는 뭐 다른 위성을 보고 예를 들어 목성의 문, 네.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혹시 그대도 저 달을 바라보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냐? 네. 여기서 일단은 저 달일 수도 있고 저 달 자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범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궁금한 건 뭐냐? 그대가 지금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보이는 게 저 달이 아니고 다른 달이다. 네. 그러면 뭐 정말 까마득한 거리겠죠. 그렇죠. 저 달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로 관점을 본다면은 지금 저 달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저 달이 안 보인다? 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그대까지의 거리는 지구 안에 있지만 지금 나는 달을 보는 방향, 그대는 달이 보이지 않는 방향. 그러면 적어도 낮과 밤의 어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는 떨어져 있다. 네네. 이게 최소거리입니다. 최소거리. 네, 근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서 달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너무 멀어서 관측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거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최소 거리로 봤을 때도 이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쵸. 훨씬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런 가사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를 건너 멀리 이 세상 어디 있어도 우리. 뭐 그냥 대놓고 멀리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어디 있어도 우리. 대놓고 멀리 있어도 우리는 서로 연관된 물리적 변화가 있다. 얽혀 있다. 네, 이게 아주 멀리서도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놀랍게도 2022년에 20년. 네. 드디어 양자 얽힘을 증명했습니다. 실험적으로 검증이 아니라 정말 증명을 해냈어요. 네. 이걸 한 분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빛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핵심 현상인 양자 얽힘을 3명의 과학자가 증명합니다.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자일링거. 이분들이 처음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얽힘이라는 상태가 존재한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사, 디어 러브의 이 가사 전체가 네. 전부 다 양자 얽힘과 관련된 가사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양자 얽힘에 대한 노래가 정확하게 맞다. 네.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석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인생 질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유전자 변형, 뭐 동물의 장기 이식 같은 걸 통해서 네. 인간의 폐나 허파를 바꾸면 바닷속에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네. 혹은 뭐 바다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인간도 진화할 수 있을까? 저는 취미가 다이빙이라서 시간이 나면 바닷속을 가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이빙에서 너무 힐링을 많이 얻어서 근데 저희는 공기통과 함께 이 레귤레이터 호흡기를 그쵸. 해서 저는 그걸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제 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거북이도 많이 보고 그쵸. 뭐 고래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포유류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물고기 어류가 네, 아닌 좀 아가미가 친구들. 없는 친구들.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숨을 오래 참는 게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거북이 약간 그래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북이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숨을 마시고 근데 어쨌든 바닷속에서 또 잠을 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폐나 뭐 허파가 뭐 요즘 그 돼지로 있는 그런 이식 인공장기. 네, 인공장기도 어허.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스쿠버를 많이 하시니까 다이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을군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참으세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없이 장비 없이. 장비 없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대충 그냥. 뭐 2분은 2분이면 꽤 긴 시간인데. 네. 아니 제가 이번 그 앨범 뭐 고독한 바다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바닷속에서 찍었어요. 진짜? 네. 저 때도 1분 넘게 그냥 계속 립싱크만 했었어요. 저 얼마나 걸리셨어요 촬영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물속에 있었죠. 진짜? 네, 실제로. 네. 와. 근데 원래 다이빙을 하시니까 가능한 맞아요. 그러니까 설정이었네요, 저도 저게. 저거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서 음. 계속 다이빙을 다니면서 훈련을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저 같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못할 것 같아. 와. 대단합니다, 진짜. 사실상 포유류는 잠수가 힘듭니다. 왜 잠수가 힘드냐? 네. 일단 숨을 참고 들어가잖아요.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래도 꽤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아가미는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는가? 네. 결국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가미 같은 경우가 수많은 가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접촉 면적을 굉장히 많이 넓혔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물에 녹은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물에 녹아 있어요. 네. 산소가 없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아가미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쫙 들어오면 체내로 이제 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받고 네. 체내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또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으로 배출합니다. 네. 우리가 산소를 폐로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교환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아가미를 통해서 물에 녹은 산소를 바로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수중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수중호흡. 영화 제임스 카메론 영화에서 아시죠? 네네. 실제 그 영화에서 사용한 방식이 그 CG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게 된 실제 거잖아요. 실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 그 실험을 맞아, 했었고 맞아. 네. 이거를 왜 중요하냐, 왜 수중호흡이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산소를 받아서 물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돼.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린 아가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가미가 굉장히 이렇게 쫙쫙 갈라져 갖고 네네. 물이 닿는 표면적을 높였기 때문에 산소를 걷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물속의 산소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만이 그만한 산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수압 때문에 몸이 눌리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물 속에 들어가면은 기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밀도가 낮고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누르면은 잘 눌립니다. 네, 압력에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한 고체, 네, 뭐 지우개 이런 거는 안 눌리죠. 네, 근데 이렇게 통이 비어 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기체는 너무 쉽게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네, 압력에 버티기 힘듭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몸에는 기체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장기가 있어요. 어딥니까? 폐, 그렇죠. 네, 폐, 허파. 허파. 여기는 심해로 들어가면은 바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를 보유한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찌그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를 무언가로 채워야 되죠. 네, 그게 바로 액체. 그러면 액체로 이 폐를 꽉 채워. 네, 그 다음에 요 폐에 차 있는 액체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면 네.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네, 네. 근데 물에는 산소를 녹이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대신할 새로운 액체를 고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 퍼플로로데칼린이라는 오. 물질을 만듭니다. 산소를 정말 잘 녹이는 액체입니다. 그런 특성 있는 물질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액체가 폐로 들어가면은 폐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교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처럼 네, 요 액체를 통하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감이 없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쥐한테 실험을 해봅니다. 맞아, 맞아. 그랬더니 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숨을 쉬. 그러다가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사람도 가능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 수중호흡 사용하지 않을까요? 계속 수중호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체호흡으로 결국 돌아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때 폐 속에 액체가 꽉 찬 겁니다. 네. 요거를 다시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빼낼까요? 왜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100% 빼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폐에 물이 찬 채로 사라질 수 있어요. 폐에 물이 찼다라는 거는 이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완전 응급상. 네. 그러니까 수중호흡은 쉽지 않아요. 결국 진짜 아가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앨범 보고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 앨범 명이 뭐죠? The Young Man and the Tipsy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어떻게 보면 제목을 오마주를 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소설도 바다와 인생을 다룬 거고 이 앨범도 그러니까 저 자체를 또 바다로 표현도 했고요. 저의 바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앨범입니다. 저는 청년과 심해 그러니까. 네. 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고독한 바다. 혹시 고독한 바다 살짝 들어올 수 안 있어요? 쓸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갑고 깊은 어딘가 사라져버린 내가 있을까? 네, 이런 느낌인데 와. 고독을 음.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더 고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더 깊게 빠지겠다. 와. 정말 제 이야기예요. 네. 와, 이거 무반주에 네. 밤 12시에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 앨범을 실제 들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많이 들어주시고 또 네. 1집 아까 얘기했던 랑데부도 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랑데브. 제가 우주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앞으로 우리 현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오늘 교대과학속으로는 유연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진짜 저의 생각이 이루어진 순간이니까 저의 어떤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 와. 네, 너무 재밌었고 또 좋게 얘기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네. 그 사실 저는 오늘 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현식님이 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양자 얽힘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걸 들어주시고 같이 느끼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 네. 곡 안에 양자 얽힘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요소를 네. 실제 키워드로 안 넣은 것도 너무 섹시한 거 같아요. 맞아요. 오늘 얻고 아닙니다. 진짜 네. 과학 앨범에 과학곡을 쓰신 우리 이명식님 감사합니다. 고독한 바다. 너무 좋습니다. 고독한 바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현식님 궤도의 과학 속으로 엔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반대로 돌려야 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